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며칠 전부터 소비 쿠폰이 풀리기 시작을 했죠. 저는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쿠폰은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 시장에 돈이 안 돈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버블을 좀 줄이고 제품 가격을 하락시키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기득권들이 손해보는 짓은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계속 좀 풀어주는 거고, 앞으로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더 많은 숫자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럼 소비 쿠폰이 과연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과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이 있었고 해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 사례에서 시기별 매출 증대 효과를 보면은 첫 한 달간은 매출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을 거고요. 또는 없는 돈이 생겼으니까 소비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을 거죠. 하지만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매출 효과가 미미하고 2달에서 3달로 넘어가면은 매출이 감소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쿠폰 등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은 미래의 소득을 좀 현재의 소비로 땡겨오는 듯한 좀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2021년 재난지원금 시기에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은 식료품의 증가율이 가장 높죠. 그때 소비를 기억해 보면은 소고기를 많이 샀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죠.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에 대한 소비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그래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발생에도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던 필수재 매출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더 크게 증가했다고 하면서 식료품이 12.3% 증가를 하고 편의점이 5.6% 증가를 합니다. 저도 어제 받은 소비 쿠폰으로 편의점에서 식사를 했고 또 그런 가족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매출액 30억 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에서 며칠 정도 저장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음식료품이 소비하기 가장 적절한 거죠.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증대 효과를 보면은 준내구재의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 필수재가 2등이죠. 필수재는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이야기하고 준내구재는 가구, 서점, 문구, 안경, 의류, 잡화 등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소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는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번 소비 쿠폰 정책에도 큰 그림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소비 쿠폰 지원 금액을 보면 15만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기한도 있죠. 카드사나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금이 아닌 쿠폰 지원이고 사용 기한이 있어서 소비를 발생시켜야 하는 정책인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소매 판매 월별 변동률입니다. 2022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전년 동월과 대비해서 소비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내수 소비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소매 판매에서 필수적인 음식과 의료에 대한 소비 둔화가 가장 걱정이 되죠.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진행되고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영업이익이 3,1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357억 원, 2023년 469억 원 적자를 보게 되죠. 작년에는 471억 원 흑자 등 소매 판매의 핵심 기업인 이마트 홈플러스가 적자 또는 부도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내세운 게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식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에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정책이지만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버블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해외 사례를 볼게요.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이 있는데 2023년 3월에 중국의 주요 도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소비 쿠폰을 대거 발행합니다. 이 자료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로 2023년 상반기에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은 2024년 들어서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는 또다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에 걸쳐서 5억 위안의 소비 쿠폰을 발행을 추진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증가하던 소매 판매가 2025년 7월부터 다시 감소를 합니다. 특히 예측치는 5.6% 증가했는데 실제로는 4.8% 증가로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죠. 제가 이번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소매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요, 높은 임대료, 높은 물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소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강남에서는 팁을 원하는 그런 가게도 나오고 있죠. 쿠폰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쿠폰을 지원해야 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남미형 인플레이션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